만나면 좋은 친구 MBC. There's no end. This is where we come alive. This is where we come alive. Out of the shadows and into the light. Braving the unknown. This is where we come aliv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반기 내내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인 KBO 10개 구단은 올스타 브레이크로 잠깐의 휴식을 가진 뒤 다시 후반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삼성은 전체 구단 중 가장 먼저 시즌 관중 100만 명을 돌파해 흥행 1위를 달성했는데요. 사자 군단이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보이며 가을 야구와 만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온에서는 뜨거웠던 2025 프로야구 전반기 분석과 후반기 성적을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송민구 대구 MBC 야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건 대구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5 프로야구 전반기 분석 먼저 해볼까요? 하고 하나씩 짚어볼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송민구 해설위원께 전반기 요약을 먼저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중에서도 전반기에 가장 보시기에 제일 좋았던 최고의 순간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경기 어떤 건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삼성이 8위로 전반기를 마감을 했고요. 사실 지금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거라면은 아무래도 선발진은 강화를 했는데 불펜진이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역전패를 많이 허용했다는 부분이 좀 많이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평가가 별로 물론 순위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구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서훈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기를 지금 이제 마친 시점에서 봤을 때 삼성이 막판의 성적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는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봄을 열었을 때 이제 3, 4월만 해도 2위 지난해랑 같은 순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5월, 6월 지나면서 이제 7월까지 한 번도 다시 반등 못하고 조금씩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렸고 특히 이제 다른 몇몇 팀들이 치고 나가는 팀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지점에서 삼성은 그런 순간이 좀 오지 않았던 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래도 올해 팀의 특성을 잘 보여줘서 전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 팀 홈런 1위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 그런 지점들은 뭐 라팍을 찾는 팬들이 정말 야구장에 와서 즐겁고 짜릿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다. 뭐 그런 경기들이 홈에서 많았던 점이 또 흥행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 다 최고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최고 순간은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데 홈런이 넘어갈 때 특히 삼성 그 라팍에서 넘어가는 홈런이 많죠. 경기장 특성상. 특히 이제 6월 18일 날 두산과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아즈 선수가 뭐 사실상 경기를 만들고 끝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장에 이제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뭐 그런 순간 이제 홈 경기를 찾은 분들은 엄청난 짜릿함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또 이제 7월 초반 들어서 이재현 선수가 잠실에서 자신의 생애 첫 잠실 홈런을 또 역전 말로 홈런으로 기록했다든지 이런 좀 인상적인 홈런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후라도 선수가 이제 KBO 리그 데뷔해서 처음으로 이제 완봉승을 했다든지 또 최근에 이승현 선수가 9회 원아웃까지 노히트 기록한 뭐 이런 경기들이 팬들한테는 아마 전반기에 좀 인상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설위원 보시기에 네. 그나마 전반기에 이 경기가 그나마 베스트 경기다. 저는 삼성다운 경기를 뽑자면은 4월 26일 날 NC랑 홈 경기를 뽑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그날 4점 먼저 줬고 근데 디아즈가 홈런 3개 치고 7타점 내면서 역전해서 이긴 경기인데요. 그 경기가 왜 삼성다운 경기냐면은 어쨌든 4점 주고 5점 내면 이기는 경기가 삼성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 후반부에는 저희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불펜들이 나와서 선발이 무너졌지만 불펜들이 제 역할을 해줘서 경기를 틀어막고 이겼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삼성다운 경기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최고의 경기는 팀의 칼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최고의 경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석 기자님 반대로 25년 시즌 전반기의 최악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올 시즌 삼성이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게 사직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부산 롯데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한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했는데요. 원태인 선발 내면서 조금 이 사직 징크스를 깨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이날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못한 경기였습니다. 일단 선발 원태인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팀이 앞서고 있어서 승리 투수 요건은 갖추고 내려왔는데 경기 중반 이후로 타선은 어떠한 득점 상황 이런 데서 만들질 못하고 또 나름 믿을 만한 불펜을 다 투입했는데 나오는 불펜들마다 점수 허용하고 결국 역전까지 이르면서 이 경기가 참 아쉬웠고요. 이런 패턴이 그 전반기 마지막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펼쳐졌던 NC랑 경기에서 비슷합니다. 이승현 선수가 앞선 등판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좋은 투구를 했고 강민호의 홈런이라든지 계속해서 2번 정도 리드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불펜이 무너지면서 역전 허용 그리고 타선에서는 어느 시점 이후에서는 딱 침묵해버리는 이런 경기들이 지금 삼성을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삼성 팬들을 좀 화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경기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날짜를 까먹었는데 일단 6월 말이었나요? 두산이랑 홈 경기를 했을 때 저희가 박병호 선수가 말로 홈런이랑 홈런을 2개 치고도 진 경기가 있습니다. 그날 5점을 1회 말에 내고 2회 초에 4점을 내고 계속 경기를 끌고 가다가 결국은 불펜이 무너지면서 또 이제 역전을 허용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 올해 삼성을 딱 대변해주는 경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투수 교체 타이밍이 이제 팬분들도 항상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왜 볼 거 다 보고 투수를 바꿀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양창섭 선수가 그날 선발에서 2회 초에 안 좋았다면은 4점을 내주기 이전에 좀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았나. 어차피 3회에는 결국은 2회 초를 양창섭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3회 초에는 투수가 교체됐는데 그럴 거였다면 차라리 양창섭을 2회 초에 바꾸면서 점수를 막았으면 좀 더 경기가 삼성 입장에서 좀 더 좋게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죠. 네. 네. 불펜 투수를 교체하는 시점을 잘 밀도 있게 찾지를 못하고 자꾸 놓친다 이런 지적을 송 의원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점이 컸죠. 왜냐하면은 우선 시즌 구상이 이제 보통 전지훈련 그리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진을 꾸리고 그 다음에 흔히 필승조, 추격조,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나가는 불펜, 좀 쫓기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입장일 때 나가는 불펜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면서 그 불펜의 가장 중심이 이제 마무리 투수겠죠. 가장 끝에 나오는. 근데 올 시즌 시작은 김재훈 선수로 해서 중간에 마무리를 바꾸고 오승환 선수가 뒤늦게 복귀했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런 지점들이 삼성 불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 깜짝 카드처럼 베테랑 백정현 선수가 참 잘해줬는데 백정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흔히 얘기한 필승조의 이제 좌완 불펜 자원은 신인 배찬승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그 어떤 부담이라든지 책임감이 몰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 좋은 흐름으로만 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야구라고 느끼는 게 6월 5일에 SSG랑 경기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좀 마무리로 이제 그때 당시에 마무리로 보직이 바뀌어서 막 활약을 하기 시작했던 이호성 선수가 2이닝 이상을 책임을 졌습니다. 보통은 현대 야구에서 마무리 투수한테 그렇게 막 2, 3이닝을 책임지긴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를 만약에 내줬다면은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있었겠죠. 바로 그게 이제 직전 경기였던 지난 NC전인데 이날 경기 같은 경우 또 이호성 선수가 엄청난 투구로 이제 세이브도 챙기고 팀 승리도 가져왔단 거죠. 근데 이런 불펜의 변화들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었고 이 투수들 이호성 선수도 젊은 선수고 배찬승 선수 신인인데 다 구위가 좋고 참 좋은 투수들이지만 이 베테랑 없이 혹은 김태훈 선수 하나 남은 이런 상황에서 그 경기에 타이트하고 순위가 쫓기는 입장에 있는 팀을 지켜낸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송 의원 보시기에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좀 팀 분위기가 조금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변곡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쪽이신가요?
전반기에는 변곡점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말에서 5월 초를 넘어갈 때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NC한테서 이제 3연전을 싹쓸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넘어갈 때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상위권 팀들이랑 한 몇 번 세 경기 연속으로 시리즈를 붙으면서 그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6월 말 이제 5월 초 6월 말 올 때 그때도 그래서 8연패 하던 시절에 8연패 직전에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도 결국 똑같습니다. 뭐 LG, 하나, 두산 또는 뭐 KT 이렇게 만나면서 항상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가장 징크스라고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팀이 KT랑 SSG 같습니다. 특히나 수원이랑 문학만 갔다가 오면 팀 분위기가 변해서 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석 기자 보기에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까? 뭐 불펜지는 너무나 익숙하고 다들 아시는 문제여서 뭐 그 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 특히 삼성의 문제로 보이는 게 선수들의 주루사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삼성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주루사가 한 30개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한 4번째 정도로 적은, 뭐 그렇게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해의 주루사는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올해 일단 삼성의 시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루 시도 자체도 적고 주루 플레이의 공격성은 떨어졌는데 어이없는 주루 플레이만 많아진 거예요. 이런 점은 조금 팀에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균열들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이고, 뭐 그런 점에 대한 자각 때문인지 이제 주루 코치 변경을 했는데 다소 의외였던 거죠. 그나마 팀에서 주루 플레이를 좀 잡아주던 강명구 코치를 내리고 뭐 도루 경험이 없는 코치진으로 이제 주루 코치진을 구성하다 보니 여전히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조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타를 치고도 선수들이 오버런이 많습니다. 이게 타구 판단과 수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준비된 플레이를 한다면 좀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많고, 또 특히 3루에서 홈으로 들어갈 때 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은 멈추고, 좀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을 때 무리하게 가다가 아웃돼서 흐름이 끊기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리그에서 주루사가 1위입니다. 이런 거는 좀 문제 같아 보여요. 네. 전반기 프로야구 순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순위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앞으로 전체 판도, 그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강약구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석 기자 말씀 좀 주세요. 일단 뭐 올 프로야구의 최고 히트 상품은 새 홈구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 이글스일 겁니다. 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92년 이후로, 그땐 빙그레였습니다, 이 팀 이름이. 그 이후로 처음으로 전반기를 1위로 마감을 했고요. 뭐 연승으로 끝을 냈고요. 가장 하나 팬들은 올해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고,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팀 분위기도 그렇고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팀이 아니라 거의 극강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게 하나로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롯데, LG가 이제 강팀으로 가을 야구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좀 중위권이 혼전 양상이죠. 지금은 일단은 뭐 기아랑 KT가 좀 앞서 있고 SSG, NC, 뭐 삼성 이렇게 이제 좀 차례대로 서 있는 형국인데, 뭐 최하위인 키움 정도가 이제 좀 격차가 크고요. 나머지 팀들은 어디까지나 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 전반기를 이제 삼성도 8위로 마감한 것도 아쉽지만은 5할도 무너진 것도 아쉽지만 그 결과 어쨌든 1위랑 격차가 이제 10게임이 됐어요. 하여튼 한 자릿수 순위 때면은 한 7연승, 8연승 해보면은 가시권이 되는데, 이게 두 자릿수 게임 차가 나버리니까는 약간 선수단도 많이 맥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지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성인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조금 거의 비슷하고요. 그쪽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은 이제 저희가 득점 기여도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선발은 삼성이 리그에서 뭐 1, 2, 3위권에 줍니다. 선발은 굉장히 강한데, 리그의 불펜진을 비교를 했을 때 삼성의 불펜진이 리그에서 5위, 6위권인데, 문제는 5위, 6위권인데도 불펜이 점수를 까먹고 있어요. 불펜의 득점 기여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라보자면은 불펜이 리그에서 불펜이 득점 기여, 그러니까 불펜의 득점 기여가 양수인 팀이 3팀, 4팀이 고작이란 말입니다. 그렇단 말은 모든 팀의 불펜이 안 좋다는 거고,
저희가 선벨이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상대팀 불펜을 또 뒤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항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위랑은 경기차가 벌어져 있지만 4위, 5위권에서 8위권까지는 언제든지 시리즈 한 번으로 뒤집힐 수 있는 게임 차고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삼성이 좀 더 세밀한 경기를 해서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1, 2, 3등은 거의 뭐 앞에 있는 세 팀이 순위가 바뀔 수 있더라도 가을까지 갈 것 같고 네, 나머지 그렇죠. 두 팀이 어떤 팀이 진입을 하느냐가 관전 포인트 같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장의 티켓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5팀 정도가 경쟁을 하는 건데 아마 올스타전이 끝나고 7월 말쯤이 되면 한 팀 정도 줄어들게 될 건데 그게 삼성이 아니기만을 바란다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전력을 한번 짚어보고 기대를 할지 우리 그 기대가 정말 헛된 기대인지 한번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짚어주시고 앞으로 전망까지 포괄해서 타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석 기자님. 초반에 좋았을 때가 참 그 타선이 이상적이었죠. 1, 2번이 타율과 출루율이 높고 3, 4, 5번에 좀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뒤쪽에 또 고참 베테랑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구조인데 구조는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좀 새로 등장한 선수들이 있고 부상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근데 깜짝 타율 1위를 줄곧 달려오던 김성윤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아직까지 타율 2위긴 한데 타격 2위긴 한데 굉장히 좀 하락세예요. 그리고 묘하게 이 김성윤 선수의 하락과 선후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 보였던 김지찬 선수도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출루나 타율도 아쉽지만은 주루에서도 저는 좀 의아해요. 이 선수들이 예전에는 조금 깊은 내야 땅볼이면은 1루에서 세이브 되는 내야 안타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팀 침체기와 함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거는 결국 그 햄스트링 부상 뭐 이런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구단에서 관리의 영역 특히 선수들의 피지컬을 체크하는 영역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리그 홈런 1위, 타점 1위가 팀의 중심 타자인데 순위가 5위권 바뀐 거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디아즈 선수가 한때 뭐 퇴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KBO 리그에서 올해 홈런왕이 유력하고 타점도 아마 여름이 끝나기 전에 100타점을 훌쩍 넘길 선수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선수들이 없다. 뭐가 아쉬울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득점권 타율이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팀 타율이 득점권 팀 타율이 3위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찬스마다 찬스를 잘 살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이거는 점수를 많이 내는 날 그냥 점수를 낸 거고 타이트한 상황 한두 점 뒤지고 있거나 한두 점 앞서고 있을 때는 선수단이 제대로 된 득점과 아니면은 그 이어가는 모습을 못 만들었다는 게 아쉬움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수들의 어떠한 뭐 투지나 경기력도 중요하겠지만은 팀에서 좀 전술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 흔히 삼성 보고 이제 뭐 번트만 많이 된다 이러는데 번트도 4위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팀 컬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팀 타선이 칠 때는 벙벙 치고 그리고 홈에서 하나 많이 치고 결국 이 뒤집거나 아니면은 뭐 확 저쪽을 무너뜨리는 이런 힘이 약해 보인다는 거는 좀 전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꼭 쳐야 될 때 밀도 있게 점수를 내는 타격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로 나오는 수치에 비해서 체감하는 타자들의 활약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대 필승조가 나오면은 공략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고 새로 보는 투수 공략 못하고요. 외국인 투수 공략 못해요. 그럼 절대 5할도 어찌 보면 그러한 능력치를 감안했을 때는 그 앞서 얘기한 타이틀을 가진 선수들 덕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기대가 크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예측하고 지금 안 맞아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대요. 이 송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 2번에 저희가 삼성이 전략적으로 구성을 했던 김지찬, 김성윤 선수가 풀로 돌아간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이재현 선수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현 선수가 아무래도 출루율이 좋고 볼을 골라내는 눈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주 출장을 하고 뭐 타순이 계속 바뀌었어요. 유지현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유격수를 하는 것만 해도 아무래도 힘들 텐데 이게 자기 보직이 뭔지 타순에서의 자기 보직이 뭔지를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일단 타순에서 아무래도 안정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매일 저희가 뭐 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 삼성이 잘 나갈 때는 보면 타순에서 뭐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일 타순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고정적이었거든요. 타순이 고정적이란 말은 선수의 퍼포먼스가 안정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하지만 그게 팀에 도움이 될 정도로 잘한다는 뜻인데 매일매일 타순이 바뀐다는 거는 팀에서도 지금 어찌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고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선수단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장점은 있죠. 상대 팀도 우리 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장점은 하나인데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의 순위를 딱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야구를 저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많죠. 제알 고수들이 많으신데 1년 동안 타순이 거의 균일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럼 감독이 욕을 먹습니다. 하는 게 뭐냐? 네. 어제 거 복붙했냐? 근데 매일 타선을 바꾸잖아요. 그래도 욕을 먹습니다. 도대체 이 팀은 경향이 뭐냐? 방향이 뭐냐? 즉 타선을 바꾸든 유지를 하든 이기면 욕을 안 먹습니다. 지금은 욕을 먹는 이유는 타선을 바꿔서가 아니라 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하도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는 변화를 줘보는 건데 뭐 무슨 징크스 극복하듯 한번 이렇게 안 가던 길로 가봐야지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좀 더 상대 팀에 대한 뭐 상대 마운드, 그다음에 상대의 수비 전력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 시즌 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으로 삼성 팬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처음 보는 투수한테 약해요. 이거는 전력 분석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투수한테 왜 삼성만 약할까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저도 전력 분석을 타 구단에서 하다 왔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음 만나는 투수한테 못한다고 팬들이 인식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구단에서 뭔가가 어긋나 있거나 제대로 전력 분석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의 프런트와 현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진짜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 나온 투수, 새로 나온 타자, 모든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수. 이번 투수 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반기에. 일단 그 후라도 선수는 진짜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풀려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적어서 그리고 뭐 수치상으로 지금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다승에서도 리그에서 뭐 상위권에 있지만 후라도 선수의 제일 고마운 점은 특히 삼성에 있어서 고마운 점은 이닝을 많이 던져줘요. 나와서 5이닝 못 던진 경기가 한 경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펜이 좀 약한 팀인데 후라도 선수가 이렇게 해주면 참 고맙고 원태인 선수도 나온 날은 대체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좀 전력 이탈이 너무 잦아요. 부상이 많고 물론 그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던졌기 때문에 여파가 크지만 조금은 팀의 에이스라면 관리의 영역에서 구단에서도 신경 쓰고 본인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태인 선수 빠진 공백이 항상 팀의 그 좀 부진의 시기랑 겹쳐지는 지점이 많았거든요. 억울하기는 최원태 선수도 억울할 겁니다. 이제 FA로 와서 FA로 오면 보통 팬들의 좀 기대감 그리고 구단에서 원하는 수치가 있는데 전반기 5승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그 최원태 선수가 거둔 5승이 우리 지금 불펜에 있는 이호성 선수 승수랑 같습니다. 이호성 선수가 승수가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경기 막판에 지고 있다가 뭐 뒤집어서 이긴 거지만 그러면 지고 있는 상황에 이 필승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팀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마운드의 반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발진에 뭐 새로 이제 외국인 선수 왔고 또 좀 부상해서 온 선수들이 합류하고 안정을 거듭한다면 이제 후반기에 삼성이 반격할 수 있는 요인은 이 불펜 그리고 특히 마운드의 어떠한 안정 그다음에 선수들의 완전체로 한두 달을 쭉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준다면은 그게 아마 이제 삼성의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 얘기 안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안한 선수 왜 삼성의 미래라고 주목받았던 선수 얘기는 안 해줍니까? 배찬승 선수. 네. 배찬승 선수 잘했죠. 팀에서 홀드를 김태현 선수랑 둘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성적이 무서운 게 원래는 삼성에서 시즌 초반에 배찬승 선수는 100%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관리는 이제 좀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수 관리보다도 팀이 지금 뭐 집이 불타고 있는데 뭐 넌 공배를 할 수는 없으니 뭐 급한데 막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게 뭐 체력 이슈일 수도 있지만은 선수 스스로도 약간 벽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 특히 홈에서 이제 그날 경기가 이겨서 망정이지 그 막 연속해서 세 타자 볼넷 내주고 아예 제구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은 투수조에서 코칭 스태프들이 좀 더 이 선수를 잘 보다듬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송윤님 데이터로 또 보시는 눈은 또 다를 것 같은데 투수조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비슷한 의견일 수밖에 없지는 하지만 좀 더 짚어드리자면은 일단 후라도 선수는 뭐 성적으로 표현하자면 S급 활약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그 소화 이닝 1위고 퀄리티 스타트도 1위고 퀄리티 비율도 1위고요. 그리고 경기당 6.5이닝씩을 먹어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6이닝 하고 7회까지 대부분 나와줬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투수 후라도 나오면은 2명 내지 3명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불펜을 아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라도 선수는 뭐 푸른 피의 외국인 에이스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푸른 피의 토종 에이스 또 원태인 선수를 짚어드리자면은 원태인 선수는 정말 올해 눈에 띄었던 게 이닝당 투구수가 14.8개 정도 됩니다. 리그 1위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보통 선발 투수가 이닝당 보통 한 16개 반, 17개 정도를 던지게 되는데 이 선수는 1개, 2개씩 줄인단 말입니다. 그럼 6이닝, 6회, 7회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선수는 훨씬 많은 이닝을 항상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원태인 선수는 정말 공격적인 투구로 본인이 분명히 삼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삼진보다는 긴 이닝 소화를 위해서 좀 더 존에 공격적으로 공을 찔러 넣으면서 긴 이닝을 가져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원태인 선수는 정말 팀의 보배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토종 선발로 비교해봐도 견줄 선수가 이제 임찬규, 오원석, 소형준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발급이라고 하면 이제 원태인 선수는 무조건 뽑힐 정도의 레벨이 됐다. 원래도 그랬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원태 선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잠실 고척 잠실을 쓰다가 타자 친화적 구장으로 이적을 했고 그래서 아마 본인도 투구 스타일 많이 바꾸려고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왜 못했는가를 좀 따져봤을 때 올해 작년에 비해서 플라이볼 비율이 작년에 48%였는데 올해 33.3%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디로 나갔냐라고 봤더니 땅볼이 아니라 라인 드라이브가 3.6%에서 16.9%로 폭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라인 드라이브라는 게 거의 정타지 않습니까? 정타를 내주면서 이런 자기가 뜻하지 않은 장타나 어떤 쭉 뻗는 타구들이 나오면서 지금 평균 자책점이 4.7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저희가 FIP라는 이제 수비에 무관한 본인 실력의 그런 자책으로 봤을 때는 4.12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후반기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FIP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은 지금 평균 자책이 FIP보다 높다면은 시즌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FIP 쪽으로 좀 수렴해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최원태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분명히 삼진 비율을 늘렸는데 삼진 비율도 18%에서 21%로 늘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볼넷 비율도 이제 10%에서 11%로 1%포인트 정도 늘어난 점. 그 점들은 보면은 결국 이닝당 투구수가 17.7개, 18개씩 던진다는 거는 원태인 선수랑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준다라는 말은 결국 삼진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 원태인 선수처럼 이런 경기에서 어프로치를 가져가 준다면은 좀 더 후반기에 저희가 나은 모습 그리고 돈값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제일 아쉬웠던 선수 기대 많았는데 전반기에는 기대만큼은 조금 아니다. 좀 제일 아쉽다. 걸리는 선수 누굽니까? 저는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일단 김명욱 선수가 제일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지난해는 소년 홈런왕의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리그 삼진왕이 돼 버려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은
김영우 선수의 스윙을 분명 아직도 상대 투수들이 좀 겁을 내는데 그런 선수가 경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타격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만 맞춰주는 스윙을 해주면은 정말 어려운 선수가 될 텐데 이 팀 점수차를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붕붕 돌릴까 싶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게 류지혁 선수가 진짜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합니다. 수비도 그렇고 타격에서도 참 좋은 모습 보이는데 류지혁 선수가 주루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에서 어린 선수들이 주루사를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무슨 코칭 스텝과의 어떤 그 사인 혹은 본인의 어떤 과감함에 대한 부족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류지혁 선수 정도면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차고 경험이 있는데 이 선수가 좀 주루사가 많다는 거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송 의원 보시기에 제일 조금 아쉽고 섭섭했던 선수 누굽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구자욱 선수가 전 제일 아쉬워요. 저는 다른 곳에서 이제 구자욱 선수 올해 홈런왕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도 삼성 2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구자욱 선수 이제 거의 2할 9푼까지 근접했고요. 분명히 이제 본 궤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들 인정하실 거고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작년이랑 다른 점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가 왜 이렇게 많은 욕을 먹냐 거의 3할을 치는데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은 이제 제가 잘 쓰지는 않지만 타수 대비 타점 비율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득점권에 선수가 나왔을 때 얼마나 타점을 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봤었는데 작년에는 이 선수가 구자욱 선수가 득점권에 나오면은 팀이 득점할 확률이 46.7%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면 한 번은 무조건 팀이 점수를 내요. 확실한 카드죠. 근데 올해 이게 35%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팬들은 엄청 큰 차이를 느끼죠. 이제 비율상으로는 40% 정도가 줄어든 거고 그러다 보면 팬들 입장에서 구자욱 못하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2사 득점권에서는 작년엔 2사 득점권에 구자욱 선수가 나오면 47%의 확률로 팀의 득점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25%입니다.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은 이게 팬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자욱이랑 디아즈를 타순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디아즈가 88타점인 이유는 작년만큼 구자욱 선수가 못 쓸어 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닌가. 사실 구자욱 선수가 올해 50타점 넘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100타점 페이스입니다. 그렇지만 홈런 수가 꽤 많이 줄었고요. 이제 한 12개, 1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다 해봐야 30홈런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대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7월 이후에 또 고타율을 기록했던 게 있었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5월은 또 2할 4푼 1리밖에 못 쳤지만 또 작년에 또 특이하게 7월에 주춤했지만 8월, 9월에 거의 몰아치면서 이 MVP급의 활약을 딱 마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가 2할 9푼 치는 선수한테 왜 못했다고 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자욱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바라는 게 S인데 제가 줄 수 있는 평점은 잘해야 B밖에 못 줄 것 같아서 그 갭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단은 현재 8위입니다. 그런데 1등 한 거 있죠. 관중들은 1위를 기록해 줬습니다. 전반기 뜨거웠던 흥행을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높아진 프로야구 인기에 특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뜨겁습니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에도 팬들은 야구장을 찾아 응원을 보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7월 전반기까지 치른 홈경기 47번 중 36번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KBO 10개 구단 중 가장 빨리 100만 관중 고지에 올랐습니다. 서울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LG 트윈스와 부산 사직구장을 홈으로 쓰는 롯데는 90만 명대로 시장 규모가 큰 수도권이나 부산보다 관중 동원에서도 확실히 앞섰습니다. 또 눈여겨볼 대목은 주말 휴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좌석 점유율이 높은 점. 삼성 라이온즈의 평균 관중은 2만 2천여 명으로 역시 리그에서 가장 많습니다. 좋은 입지 조건의 라팍과 마케팅의 발빠른 대응으로 대구에서 확실한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전통의 팀이지만 현재 프로야구 주 소비층으로 유입한 젊은 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협업 등을 성공시키며 인기 구단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마케팅적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
팬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팬분들이 최대한 저희 라팍에 많이 오실 수 있게 작년에 저희가 100만 관중을 넘었듯이 올해도 100만 관중을 똑같이 이상 좀 돌파를 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그러면은 사실 수익 같은 거는 뭐 당연하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홈관중 134만 7천여 명을 기록하며 팀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관중을 넘어섰던 삼성 라이온즈. 이 추세라면 KBO 역사상 첫 시즌 관중 160만 명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반기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가며 성적 반등에도 성공할 수 있기를 많은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특히 눈에 띄는 기록이 있다면 흥행 관중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석 기자? 104만 명을 넘겼거든요. 100만 관중이라는 게 모든 팀들한테 약간 꿈의 숫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70여 경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하여튼 경기당 10,000명 넘게 항상 꾸준하게 찾는 팀이 가능한 수치인데 지금 삼성은 뭐 100만 돌파를 가장 먼저 한 것도 있지만 경기당 현재 한 22,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매진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요. 이런 점은 뭐 2위 LG랑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뭐 물론 한 경기 정도 더 치른 측면은 있지만은 그렇게 앞서가는 단순한 수치상의 우위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서울연고의 잠실구장은 거의 절반은 원정 팬들이 채워줍니다. 서울에 사는 대구에서 오신, 부산에서 오신, 광주에서 오신, 대전에서 오신 거기가 고향이거나 아니면 여행을 왔거나 일을 거기서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채워서 만든 뭐 90만 100만이라면 물론 라팍 요즘 원정팬 많으시긴 해요.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팀들과 맞붙었을 때는 한 8, 90%가 홈팬들이시거든요. 이거는 그럼 순수하게 홈팬들로 만든 100만 관중이라는 점 그리고 최대한 150, 160만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엄청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 한 초중반에 이제 흔히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던 사직구장 100만을 빼고는 수도권 제외구장이 100만을 쓴 게 작년 라팍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우리보다는 또 시장 규모가 큰 도시잖아요. 뭐 시장 규모에서 빅마켓이라고 보긴 조금 힘든 대구가 뭐 리그에서 단연 올해 아마 1위로 끝날 겁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관중 1위 할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네. 송 의원님, 네. 이 관중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ABS의 도입을 가장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지적이론 칭찬에 가까울 건데요. ABS가 도입되고 나서 평균 경기 시간이 한 3시간 20분대에서 올해는 한 2시간대로 단축이 2시간 50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구단에 프런트 있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경기 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제 보통의 퇴근 시간이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도 6시, 6시 반 이때가 퇴근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가보면 경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구단 제가 야구단 했던 시절에 이 표가 그래서 안 팔리는 게 아니냐. 가면은 영하 반쯤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표 사서 보냐. 근데 이걸 경기 시간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러면은 6시 반에 시작한 경기가 옛날에는 5년, 6년 전만 해도 10시, 11시 가는 게 부지기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9시 반 되면 딱 끝나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면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시 반에 끝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기들이 있는 가족이거든요. 가족 단위 관객입니다. 10시 넘어서 경기가 끝난다면 아쉽잖아요. 이게 다 못 보고 갈게. 그러다 보니까 표를 안 사게 되는 게 분명하고. 하지만 요즘은 정말 아기 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기랑 같이 안고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런 관중 문화 자체가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미국처럼 저희도 파크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관중 문화가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15년 전에는 저 혼자 술 먹으러 가던 야구장이 이제 진짜 가족 단위에 즐기러 갈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셨지만 인구 200만, 250만 정도의 도시에서 이 경기를 할 때는 대구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인은 이 행사장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엄청난 행사 아닙니까 이게. 그게 원활하게 치러지고 큰 사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지역의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는 후반기 전망 한번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올 여름 정말 덥습니다. 이 폭염, 야구 MBC는 영향이 예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석 기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수단 얘기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KBO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뭐 흔히 낮 시간에는 지금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할 정도의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높은 기온도 있고 습도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KBO도 이제 클리닝 타임도 늘리고 계속해서 관련한 뭐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그 응급실이나 아니면 구단 관계자한테 알려달라,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한 7월, 8월을 보내는 게 KBO도 최대 목표고 이렇게 관중이 많다 보니까는 그 경기 전후로 주변 시설 관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기 끝나고 가다 보면은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제한된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너무 줄이 길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야구단도 그렇지만은 지자체도 뭐 대구시나 수성구청도 조금 더 고민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운 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다른 팀에 비해서 생각이 어려울 만큼 더위에는 체질화가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혹서기 체력전이 우리가 단련이 돼가지고 대구 연구팀으로서 오히려 여름을 지나고 나면 이 더위를 잘 견뎌서 여름에 강한 면모를 후반기에 보여왔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체력이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1년을 나는 준비를 하지만 그게 결국은 저희가 주로 말하는 뎁스라는 거, 선수층의 두께라고 저는 보거든요. 좋은 팀들은 6월, 4월, 3월 말 4월에 개막을 하면은 3달 정도를 정말 촌놈 마라톤까지 전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쉴 때고요. 올스타전을 기해서 이제 다들 선발도 내려주고 하면서 저희도 원테인 후라도를 말초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리게 되면서 7월, 8월을 어떻게 보면 그 팀들도 선두권 팀들은 버티는 기간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올려놓은 플러스 승수를 7월, 8월에 버티면서 그때 뎁스를 통해서 이제 부상을 방지하면서 계속해서 선수들을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삼성이 좋았을 때도 분명히 그런 백업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잘 돌아갔었던 거고요. 그걸 이제 더워서 뭐 체력적으로 잘 됐다 안 됐다 보다는 삼성이 앞으로 이제 후반기 기대를 할 때도 결국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백정현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 또 이제 박병호 선수, 백정현 선수가 곧은 아니겠지만 한참 더울 때 또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선수들 그리고 뭐 이재희 선수도 돌아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팀의 이 우리가 말하는 모멘텀이라고 하죠. 기세랑 얼마나 잘 맞춰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삼성의 후반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궁금해하는 얘기 그리고 아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약간의 더 양념을 더해서 네. 한참 기대를 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송영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강 체제에 진입해서 가을 야구 가능할지 그리고 최종 성적 많이 욕심을 내본다면 어디까지 가능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맨날 로또 긁는 심정, 오른 심정 보태가지고 팬심까지 많이 보태서 본다면은 최대로 갈 수 있는 저희가 갈 수 있는 뭐 상한이라고 한다면 3위까지 보고 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3위까지는 아직도 뭐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뭐 저희 지금 어린 불펜들이 지금까지 많이 잘 해줬고 이제 노장 베테랑 불펜들이 좀 나와서 해줄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많이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키움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키움을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하반기 시작이 키움 4연전인데요. 키움 승률이 계속 저희가 강조하지만 3할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3경기 시리즈에서 한 번 지면은 키움은 한 번만 이겨도 자기들의 시즌 승률 대비해서 초과 성과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지면은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키움이랑 했을 때 무조건 이기고 가야 되고요. 전 경기 이긴다는 각오로 가야 되고 결국은 8위 팀, 7위 팀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아래쪽에 있는 팀한테 승률을 높여서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 LG를 잡아서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건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위권,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팀들을 최대한 승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 위에 5, 6, 7위권의 팀들은 키움이랑 승률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승률이 거의 제일 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5승 3패인데도 키움이랑 승률이 안 좋다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나머지 경기를 다 잡아야 나머지 키움 경기랑 남은 경기 다 잡을 수 있으면 실제로 못해도 6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 기자, 가을 야구 전망, 최종 성적 전망 한번 해주시죠. 지난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해도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7월 달도 좀 힘들었고 근데 8월에 이제 반격에 성공을 해서 한국 시리즈에 갔기 때문에 지난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해 그 7월 한 달 성적이 한 8승 12패 정도였으니까는 승차 마진이 마이너스 4였죠. 근데 이때는 시작할 때 3위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2, 3위로 오가다가 결국 2위로 끝난 거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순위가 8위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한 시즌 2번, 3번 무너졌던 5할 붕괴를 또 맞이했다는 건데 그 매월 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7월에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신 하반기 첫 경기가 키움이랑 4연전인데 여기서 5할 극복하고 순위를 올려놓는 그 4연전 끝난 시점의 순위가 아마 끝까지 그래도 갈 수 있는 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4위 정도가 이제 최대치가 될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라팍에서 안 했던 걸 한번 할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리즈를 가을에 지난해는 한 번을 우리가 이겨봤죠. 플레이오프를. 가을에 가서는 많은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즌에 우여곡절을 겪은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부디 한 2번 정도의 시리즈 정도를 이겨준다면 그 겨울쯤에는 그래도 올해 나쁘지 않은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는 것 혹은 삼성에게 남겨진 과제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석 기자, 뭐가 남았습니까? 너무 옛날서부터 야구를 봐서 그런진 모르겠는데요. 저는 팀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선수단 쇄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히 머리를 자른다고 막 갑자기 야구를 미친 듯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파이팅이 좀 더가웃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더가웃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사리팀 더가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좀 진지하고 야구에 대해서 파이팅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무슨 홈런을 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으로라도 맞고 출루를 하고 뭐 야수들이 진짜 몸을 던지는 수비, 투수가 좀 실투를 하더라도 와서 달래고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필요할 때고 코칭 스태프도 그런 좀 팀의 정신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팀 타격 물론 좋지만 홈 원정 타격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뭐 디아즈 선수만 이렇게 내놓고 보더라도 디아즈 선수만 봐도 홈 타율 3할 4푼, 원정 타율 2할 3푼이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이게 뭐 디아즈 선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는 홈에서 잘하는데 물론 우리가 구장이 작다기보다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작은 면도 있죠. 그런 부분은 홈에 특화된 타격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남의 집 가서도 계속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담장에서 잡히는 홈런들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결국 잠실이나 고척, 사직 같은 투수 친화적인 구장들에 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타격적인 어프로치를 전력 분석과 코칭 스텝이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유기적인 연결이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타격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윗분께서 잘 되도록 강제로 해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둘 사이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의 파이팅도 있어야 되지만 프런트 내에서 안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아래쪽에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이슈가 있는지를 보고 좀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당부하는 내용을 보면 선수들에게도 있지만 프런트나 코치진들이 조금 더 밀도 있는 전략 수립하고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온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2025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의 전반기 분석하고 후반기 전반까지 해봤습니다. 송민구 대구 MBC 야구 해설위원, 서건 대구 MBC 기자 두 분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일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란 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자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을 의식불명 상태로 죽어가는 정당이라고 말합니다. 당을 이런 상태로 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부하에게 돌렸지만 재구속되었습니다. 비루함이라는 말은 존재나 행위에 천박하고 비굴한 상태를 지적하는 말로 단순한 가난이나 실수보다 더 깊은 윤리적 타락과 자존의 결여를 나타냅니다. 안락과 자기 보존에만 안주하는 모습은 인간 정신의 비루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루하고 치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당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운명을 다루는 정치 영역에서 인간의 비루함은 때로 더욱 거대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를 직시하고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비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라고 요구합니다. 비루함을 직시하되 좌절하지 않고 그로부터 새로운 깨달음과 가치를 길어올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수 정당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보수의 위기일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도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